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IMF보다 수십 배 터진다. 정부 외환위기 충격 발표. 정부가 가계부채발 IMF 위기를 발표하며 그 위력이 1997년 IMF 외환위기에 수십 배 크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실제로 가계와 기업 부채가 세계 1위로 국가 존망을 위협할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 악재에 아주 취약한데 중국 부동산발 국가부도설과 미국 상업용 부동산과 금융위기발 위기까지 더해서 불안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위기를 크게 볼 정도면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IMF보다 수십 배 터진다. 정부 외환위기 충격 발표. 자, 예전에 IMF 공식 요청했을 때 이거 보세요. 자, 상당히 막 으시시하죠. 지금 정말 경제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강력한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마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가계부채 위기, IMF 외환위기의 몇십 배 위력. 이거 직접 한 말입니다. 정부에서. 자, 정부 폭탄 발표, 가계부채, IMF 몇십 배.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요. 그 외환위기, 1997년에 외환위기 터졌잖아요. 그거에 몇십 배 위력이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죠. 자, 부채 관리가 아주 중요하다. 잘 관리할 대상이다. 이 부채가 특히 과거 정부 연끌 대출, 그러니까 전에 정부가 지나치게 연끌로 대출을 많이 해줬고 또 연끌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위험 대상이고 여기에서부터 가계부채, 경제위기, 외환위기가 터질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 자, 주요 원인으로 장기간 지금 고금리 하다 보니까 버티지를 못해요. 이자도. 고물가 지속. 물가는 또 계속 올라가죠. 자, 추가 원인. 급등한 임금 부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최저 임금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것도 부담인 거예요. 소상공인들한테는. 인력 부족. 사람은 또 부족합니다. 해결 방안. 결국 정부는 규제 완화, 인력 개발, 환경 개선의 카드를 가지고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데 녹록지 않아요. 자, 금융부실. 더군다나 엎친 데 터진 격으로 금융도 심각해요. 가계부채 GDP 대비 100.6%, 기업부채 124.3%. 정말 세계 1위. 개인 1.43%, 부동산 PF 연체율은 2.7%. 연체율도 상당히 높아요. 이거는 누가 발언을 원래 했냐면 김대기 비서실장이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의문의 사퇴를 했어요. 바로 이런 소신 발언을 해서 당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온 건지는 확실치 않아요. 여기 보시면 IMF 때보다 심각한 경제. 이거 지금 잘 한번 판단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업 빚 IMF보다도 심각하다. 여기 보시면 자, 예전에 지금 쭉 연도별로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 113.6% 제일 많이 찍을 때. 근데 지금은 124.1%예요. 옛날에 IMF 때보다 지금 제일 높잖아요. 자, 기업 부채. 그리고 GDP 대비 따졌을 때, 이때는요, 터졌을 때도 거의 뭐 50%밖에 안 됐어요. 빚이. 근데 지금은 105.7%, 가계부채는 101.7%. 어떻습니까? 자, 지금 위에가 기업부채, 밑에가 가계부채인데 지금 둘 다 위험한 수준 아니에요? 다 꼭지에 있잖아요. 지금 총자산 거기 비해서 PF 비중, 특히 이 저축은행, 만약 이제 금융위기도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있는데 저축은행, 캐피탈, 증권, 이 비은행권부터 터질 거예요. 왜? 이렇게 PF 비중이 높고 연체율도 높은데요. PF는 거의 받지도 못하잖아요. 지금 보험, 은행, 상대적으로 은행이 지금 안전합니다. 자, 이제 한국 금융위기 위험. 지금 IMF 금융위기 이어서 또 다른 경제위기 올 수 있어. 경고. IMF도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고요. 여러 국내외 기관들이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맨날 들어왔던 말들이라 에이, 뭐 설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 악화, 자, 위기 추월, 위기 요인을 한번 세 가지 보겠습니다. 경제 악화, 경제 성장률은 계속 낮았어요. 특히 23년에 치명적이었는데 무역 수지, 장기간 적자 후유증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가가 세계 꼴찌일까요? 중국하고 더불어서. 외환 보유 4,260억 달러. 언뜻 보기에는 많은 것 같지만 지금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죠. 경제 성장, 환율 방어. 지금 외환 보유고가 그래도 10위권 이내기는 하지만 이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대외 무역 구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외 비중이 커서 핵심 산업, 반도체, 휴대폰, 가전,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끔찍하게 경쟁력을 상실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오죽하면 다른 데는 다 신고가 찍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헤맬까요? 최근에 올라가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동안에 못 올랐기 때문에 뛰는 거지 뭐 삼성이 갑자기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위기 추월, 기업 부채 총 생산 1.24배. 아유, 심각하네요. IMF 미국 위기를 추월해 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크게 역사적으로 97년 IMF, 2007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두 번 있었는데 이거를 지금 기업부채가 추월했다는 것은 지금 당장 기업부채발 경제위기가 터져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가계부채 101.7%로 24년 지금도 증가하고 있어요. 위기 때 추월, 그러니까 앞에서 두 번 했을 때 기업부채든 가계부채든 IMF 미국발 금융위기를 추월했다. 금융불안지수, 금융취약성지수 둘 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위기 요인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합적이에요. 일단은 미국 위기, 상업용 부동산 금융시장 악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고, 중국 위기, 부동산 개발회사 금융권 전위로 지금 확산할 상황인데 이것도 영향을 받고 있고, 일단 1차적으로는 우리나라 위기가 문제예요. 건설사 줄도산, 은행 파산, 특히 PF 문제, 개인, 기업. 자, 한국은행 세 가지 경제 위험 요인. 오죽하면 한국은행에서 세 가지 경제 위험 요인을 끄집어냈을까요? 자, 영끌, 다주택 파산. 이게 항상 1차원적이에요. 가계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는 국가 보도가 나는 거거든요. 신용 위험, 연체 확대, 신용불량자가 계속. 소상공인 파산. 지금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거의 37, 8%, 40%에 육박하는 나라가 선진국에 아예 없다고요. 개발도상국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못하면 장사하는 거야. 그래놓고 1년도 안 돼서 평균적으로 문 닫고, 건설, 부동산 파산, 건설 현장 중단, 부도. 지금 건설가 심각하잖아요. 미분양에다가 지금 쩔어가지고. 자, 이금융권 파산, 은행 부도, 전염 확산. 지금 이금융권이 소리 소문 없이 막 사라지고 있죠. 각 지점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전체적으로는 모르는데, 한계기업 부도, 좀비 기업, 특히 대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좀 큰 회사들, 적자 운영, 3년째 적자 계속 나고 있는 걸 한계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 부도 근처예요. 국민의 혈세를 잡아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발발, 국내 문제로도 지금 해외 문제 끄집어낼 것 없이 국내 문제만으로도 지금 금융위기, 경제위기, IMF 외환위기 이게 터질 수 있다. 자, 부동산 이제 이거 한번 볼까요? 부동산 하락과 상승 핵심사항. 자, 집값이 뛴다 떨어진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주 연속 상승. 이제 상승 탄력을 당분간 바꾸고 갈 것 같고, 대부분의 경기나 인천, 지방은 오히려 지금 아직도 하락하고 있죠. 당분간은 상승 전환하기 전에는 하락이 이어질 것 같은데, 지금 글자 그대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차별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하락. 자, 왜 부동산이 불안하냐? 세 가지. 제일 중요한 거. 자, 매물이 급증했어요. 지금 매물이 많다는 것은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에요. 집값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본인들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 팔아야겠다 해서 매물이 자꾸 쌓이는 거야. 두 번째, 거래 급감. 이거 거래량이라도 받쳐줘야 하는데 거래가 안 돼요. 특히 경기도 인천은 아예 그냥 거래가 그냥 스톱했어요. 스톱. 왜? 수요자들이 없어요. 수요자들이. 집은 남아도는데. 세 번째, 공급 폭탄. 이제 3기 신도시 본격 분양하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할 겁니다. 빈집은 계속 증가하죠. 자, 결국 하락의 핵심은 세 가지. 매물이 많이 늘어나고 거래는 급감하는데 공급만 늘어나니 계속 떨어질 것이다. 자, 상승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집값 상승 요인. 물론 양극화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 요인은 서울이나 서울에 인접한 핵심 경기도 중심 지역 또는 지방의 중심, 이 정도를 상승의 핵심이라고 봐야겠어요. 자, 금리 인하. 이게 가장 커요. 금리가 내려가는데 뭔 집값이 떨어지느냐? 집값 상승. 정부 정책. 정부는 뭐 정부만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가 정권을 잡아도요, 부동산이 막 올라가기 전에는 규제를 완화합니다. 집값 폭락을 바라지 않아요. 자, 가장 큰 문제가 화폐 하락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자, 우리나라 원화, 이 돈만 떨어졌어요. 가치가, 돈만. 그러면 위험자산, 안전자산, 그런데 위험자산의 대표적인 게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지금 어때요? 부동산만 이제 바닥치고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폼을 잡고 있고,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는 지금 막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나요? 안전자산, 금.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전자산은 달러도 안전자산이에요. 또는 뭐 유가, 이렇게 원자재, 이런 것들도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빼놓고는 다 뛰고 있어요. 돈 빼놓고는. 그러니 집값이 안 뛸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자, 이제 한국 제2의 IMF 위기, IMF가 아예 그냥 끄집어낸 거, 그리고 우리나라 현 상황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먼저 건설사 줄도산, 미분양, 미입주, PF 대출, 자금난. 두 번째, 은행권이 부실해요. 지금 국내의 부도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해외에서 만약에 어떤 은행이 터지면 이제 전염이 될 가능성도 커요. 뱅크런 사태. 자, 가계부도. 지금 가계가 붕괴되면은요, 이건 경제위기, 금융위기, 직격탄 아닙니까? 영끌, 비투 급증하고 있고, 개인 파산. 그 다음에 자영업 파산. 자영업자들 무분별하게 대출받고 1인 최대 3억이나 돼요. 이걸 국가에서 다 탕진 어떻게 해주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이게 쌓이면 경제위기. 국가 경제도 지금 좋지 않아요. 성장률, 무역, 소비. 올해 들어와서 지금 회복이지, 작년, 재작년 2년 동안 완전히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치로 말아먹었습니다. 임대인 파산, 무리한 다주택, 갭투자, 임차인, 보증금 손실. 여기 보시면 한국 국가부도, 해외 기관. 자, 이제 위기의 한국 기업, 부채, 부도 증가 속도가 세계 2위래요. 이 세계에서 몇 위다 하면 이게 왜 안 좋냐면, 우리나라는 규모가 있고, 여기서 뭐 1위를 하든 몇 위를 하든 이거 도시국가라든가 조그마한 나라들이 주로 1위 막 이렇게 한다고요. 인구도 10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 우리나라는 5천만이기 때문에 상당히 굵직굵직해요. 이런 나라가, 이렇게 빚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일본은 이제 정부 부채가 많죠. 보세요. 자, 국제금융협회 뭐라고 했냐? 세계부채 보고서에서 아예 기업부채가 126.1%, 기업부도 증가율 40%로 정말 높네요. 세계 2위. 가계부채 규모도 지금 증가율이랑 여러 가지 면이 세계 2위예요. 아예 국제금융협회에서 경고를 하고 있죠. 블룸버그, 우리나라 국가부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50개 국가 선정을 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다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최근 국제 수익률, 5년간 CDS 수수료, 자, GDP 대비 국채 이자 비율, 국가 채무 비율, 이걸 가장 핵심적인 걸 종합했더니 한국이 선진국 꼴찌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국가부도에 선정됐다. 자, 국가부도 위험 징조, PF발 건설사,
이금융권 부도 위험성, 민간 부채와 부도, 자, 가계, 기업 부채, 이게 너무 많아요. 경제 지표도 좋지 않다고 했죠. 경제 성장률, 무역 수지. 이 후유증이 지금까지 가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의 주식, 대한민국의 주식이 세계 꼴찌인 중국과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행히 벗어나고 있는데 좀 팍팍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디스. 오죽하면 이제 그 나라의 꽃은 은행인데, 무디스가 우리나라 금융권의 신용 등급을 강등해 버릴까요? 웬만하면 강등이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특히 우리나라처럼 역동적인 나라는. 여기 보세요. 무디스 한국은행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하향. 무디스 부정하향. 신용등급 전망 안정해서 부정적으로. 한국은행들의 영업 환경, 건전성, 수익성이 안 좋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PF 대출이라든가 뭐 ELS라든가 그리고 해외 부동산 투자라든가 지금 미친 짓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금융권. 특히 이 금융권은 더 그러죠. 대출 경쟁 심화, 연체율 0.5%나 올랐고 PF, ELS 이런 부분에 너무 심각하게 노출. 자, 연체 PF 은행 위기,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연체율 상승폭이 아주 심합니다. 지방은행은 상당히 위험해요. 이 금융권이 제일 위험하고. 여기 보시면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브릿지론 부담이 지금 가중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빚을 갚겠어요? 비금융기업, 신용도 하향, 건설업 PF 위기. 이게 지금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 중. 부동산 위험 노출, 한국은행 부동산 익스포저, 자, 테일 리스크도 발생하고. 익스포저 은행 대출의 약 40% 중반 위험 수이고요. 고금리, 부동산 경기 장기 약세로 리스크도 심각해요. 국가 부실 위험, 전세 사기의 태형까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특히 국가에서 모든 걸 다 짊어지려고 하는데 또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이러니 문제인 거야. 보세요. 자, 국가 관련된 원래 기업들이 이 공공기관들이 더 튼튼해야 하는데 더 위험해요. 우리나라는 국책은행, 기업은행 보세요. 부실채권 이자 고정이냐 1.0. 수출입은행도 위험하죠. 위험 가중자산 규모 139조. 산업은행도 태형 PF 1위. 웬만한 거 다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산업은행. 어떻습니까? 자, 이게 국책은행 3개가 완전 쫄딱 망하다시피. 허그도 지금 안전이 안 되고 오히려 거꾸로 전세 보증 사고가 많아가지고. 태형건설도 보증 14개 사업장 분양 보증 2조 원. 어떻게 막으려고 그래? 자본금은 급감 19년 5.7조 23년 1조. 오히려 자본금 80% 급감. LH도 문제예요. LH가 공급 토지 대금 연체금 1조 5천억. 태형건설 일시적 유동성 어려워 사업장을 매입. 23년 상반기 부채 비율 219.8%. 솔직히 이 정도면 분양도 하면 안 돼. LH 완전. 이제 국가 설마 이 국가기관이 망하겠느냐 이런 심보 때문에 이렇게 안 좋아진 거예요. 3가지가. 지금 은행, 허그, LH 분야도 다양하지 않나요? 이것만 그럴까요? 여러분들 공공기관들 보세요. 뭐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 보세요. 얼마나 심각해요. 공사들. 그런데 빚잔치, 월급잔치 하고 있고 적자투성이에요. 그냥 잘리지도 않아요. 그런 데는 그냥 끝까지 평생 그냥 잠을 자든 뭐 하든 평생 가 평생. 자, 집값 하락 3대 요인. 지금 대출이 심각하죠. 지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요. 요즘 이제 서울 중심으로 지표가 회복됐는데 아직은 거품 가격 공급 폭탄. 그렇죠. 집값이 너무 비싸요. PIR 규모가 21.3으로 세계 최대라고 나왔죠. 여기 세계 최대. 공급 폭탄. 5년간 270만 플러스 추가 3기 신도시 특기지구까지 엄청 많죠. 인구는 또 총인구, 생산인구 1인 가구 증가. 이러니 우리나라 미래가 만만치 않죠. 97년에 IMF 때의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이 또 재발되면 안 되겠죠. 자, 국내외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원화를 제외한 모든 자산이 급증하는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위험에 대비하는 건 아닐까요? 자, 감사합니다.